예, 그 다음에는 이야기 치료의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삶의 반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능동적인 주체로서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체라고 하는 실존주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구성한다는 차원은 이제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와 후기구조주의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 실존주의의 주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또 현상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과 해석학에 관련된 부분과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자체는 인간에 외재한다. 이것도 이제 인간의 주체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실존주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치료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존 치료 방법에서 문제를 외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빠져나와서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반 철학적인 어떤 시각 자체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는 문제를 외자시킨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상당히 많이 동원하고 있겠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에서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숲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독특한 어떤 특성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어떤 특성이 좋은 것이고 자기한테 영향을 끼친 요인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실존주의 철학에서 치료 방법 중에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남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또 죽은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죠. 당신이 만약에 죽고 당신 아내가 죽은 당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기분 좋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 당신이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 당신 아내 입장에 봤을 때는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죽은 아내는 그렇게 바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완전히 이게 죽은 아내의 현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죠. 우리 역전시켜버린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의 어떤 독특한 성격, 특성, 그에 따른 결과 이런 것이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삶 자체를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삶 자체를 다시 재제작하고 재구성하여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이야기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기독교에서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가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주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로 돌아간다. 하이데거는 그것이 닉퉁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잖아요. 닉퉁이지만 그 닉퉁은 완전히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서의 무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된 박경리 씨가 이야기했는 내용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죽음이 있어야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죽음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서 삶의 아주 존귀함, 기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경리 씨의 토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성천하여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를 봤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의 어떤 길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고통도 마찬가지죠.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고통 자체가 사람이 아주 순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 자체가 고통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순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을 아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건데 순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 어찌 되느냐? 신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진실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것 자체는 영원한 진리는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래의 세계 자체가 새로운 세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고통 자체는 바이블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통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지나가는 고통 자체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견딜만 하다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자체를 재석에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또 그런 옛날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관해서는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신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결과는 신께 또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진인사 대천명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다음 세대에 또 넘기는 거죠. 다음 세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를 또 넘겨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활의 삶의 여유를 가진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한 4, 50년 동안 계속 저는 지금 현재 기독교 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서 그런 말미암아 뭐 지금 상태로서는 아주 그 문제가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재제작할 때에 치료 상담사인 여러분이 소셜 워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카운셀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외연화시키는 거죠. 지금 이야기 치료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나와는 분리되어서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분리시키라는 이야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인생의 본질이 뭔가?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자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고통 자체가 인간의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통은 상당히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확대시켜서 인간의 본질 자체는 아주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인간 자체를 실존적인 인간 자체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신도 인간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는 거야 뭐 그 큰 문제 되겠습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여서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변질된 기독교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본질적인 기독교는 자기 자신의 희생이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재구성하여서 가장 좋은 예를 한번 제시해 본다면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그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르피라든지 예수의 십자가라든지 불교의 스카무리 고행이라든지 108번뇌라든지 무의자연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신앙 상태에 맞는 그러한 것을 누구한테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하여서 그 사람이 사고 자체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지도록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소셜 워커나 카운셀러가 그러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스포트해 주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이 문제만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저스의 자기 발견 학습처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옆에서 계속 공동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로저스도 옆에서 가이드를 많이 하죠. 하지만 공동 협력을 하여서 공동 문장을 형성하고 공동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클라이언트와 분리하고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밝히고 사회문화의 맥락을 이렇게 파악하고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문제에서 벗어난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파악하고 조명받지 못한 가족 문제, 의미 있는 가족 문제이지만 조명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조명하고 그러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것의 결론을 깨고서 새로운 이제 자기 자신의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말하도록 이야기하도록 스피킹하도록 만드는 이 스피킹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게슈탈트의 긴 의자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현상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과거보다 새로운 자신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협력하여서 공동 제작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능력 가진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발전하도록 협력하고 가족 사건의 탐색 수집 그 다음에 신념 가치관 새로운 관계 방식
이것을 찾아내고 그러하여서 정체성을 그렇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외제안을 위한 그러한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우울을 이제 왜 우울한가? 우울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엉망관계 되었다.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엉망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 문제 우울이라는 근원 자체를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만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결과를 한번 찾아보는 질문들. 예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가 있었나? 특별한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증거를 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 각자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많은 이제 치료 방법이나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죠.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은 100세까지 중에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60세 이후부터 이제 은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인생 자체를 재해석하는 것이죠. 60세까지는 열심히 자기 갈 일을 달려오고 60세 이후는 60세까지 못했던 일을 다시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죽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60세, 70세 되게 된 사람은 어떤 사회 지위, regardless of rank, class, religion, 종교나 사회 계층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네. 병들어 죽든지 교통사고 죽든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의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결과를 할 수 있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제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울증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울이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보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면 되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고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안 되면은 다음에 되겠구나. 내일 되겠구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계속 주는 겁니다. 우울증 당신은 뭐를 보면 좋겠죠? 뭐를 보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인이라든지 어인,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든지, 인동초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오뚜기라든지. 저는 별명이 완전히 거머리였습니다. 거머리. 집요하다는 이야기죠. 딱 붙어가지고, 저는 두 여자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는 엄마라는 여자, 하나는 내 아내라는 여자. 계속 지금까지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또 새 여자가 생기구나. 내 딸이라는 또 여자가 있구나. 이제 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알코올 중독을 얼마나 통제하였는가?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이 당신을 얼마나 통제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고, 지금은 또, 지금 상태는 당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계속 강화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가. 이야기 치료의 유용성 한계성을 보게 되면은, 근력 요소를 지향하는, 이 무슨 말이고, 지향이 아니라 요소를 근력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근력적인 요소를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향은 바람직하게 향해 나간다는 뜻이고, 어쨌든 근력적인 요소 자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력이 서로 상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방법은 닥터가 또 의사가 계속적으로 페이션트를 치료하는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농지 시각이나 또 강점 이론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탈중심적이다. 주체와 객체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니 협력하는 관계를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주체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내담자의 그런 역기능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 역사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6.25 사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식민지 때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비관적인 그러한 우울감 그런 것을 해소해준다. 사소 무미한 어떤 클라이언트 사건조차도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 주어서 인간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양성을 강조해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 등을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도 다르고 각각 성향도 다르고 집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나치게 사회문화적인 타소를 돌리는 한계점이 없을 수 없죠.
너무 사회문화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개인의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아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지 해석 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로고 테라피와 마찬가지 인지학파, 인지 행동주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 자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아동이라든지 또 치매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폐증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에게는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